네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대 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저번 시간에 3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특히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는 권리장전이 승인되었고, 그리고 바로 뭐가 확립됐다고요? 그쵸,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서의 내용은 따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회계약설, 자, 프랑스 혁명의 어떤 중요한 이론으로서 작용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자, 먼저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은 크게 이런 세 사람이 유명하죠.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 자, 이 세 사람의 주장이 각각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세 사람이 주장한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을 보면 자연 상태, 자, 정부가 없는 상태를 정부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국가 이전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사회 구성원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창출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이죠. 국가는 자연권 보장을 위한 인위적인 수단일 뿐이다 라고 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자연권이라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인권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수단이다 라고 본다는 측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까요? 인간의 본성을, 자, 사회계약설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홉스는, 자, 악하다고 봤죠. 성악설. 그에 비해서 로크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습니다. 백치설. 그 다음에 루소는 그냥 착하다고 본 거죠. 인간은 원래 착해 라고 보는 거, 성선설을 주장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연 상태, 국가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봤느냐.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굉장히 괴롭겠죠. 모든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최고고, 이런 어떤 동물 세계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자, 로크는 자연적 지배와 평화의 상태다. 잠재적 평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루소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은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다. 자,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의 형태를 보면은, 자, 여기서는 절대 군주제를 주장하고, 여기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여기서는 대의제를 주장하죠. 여긴 공화제를 주장하고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절대 군주제를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일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자, 물론 이런 어떤 계약을 통해서 국민이 왕에게 모든 권력을 일임하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절대 군주제죠. 그래서 왕권을 국민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절대 군주제. 그에 비해서 로크는, 자, 군주제를 인정하지만은 입헌주의,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치를 주장하고,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법치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대의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대의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에 비해서 루소는 공화제를 주장했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공화제. 그리고 바로 국민에 의한 직접 민주제를 주장했다. 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주권의 형태를 보면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했고, 루소도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죠. 자,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홉스는 양도 가능 여부를, 자, 국민이 자신의 어떤 모든 거를 계약을 통해서 왕에게 전부 양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전부 양도설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로크는 일부 양도설, 자, 왕에게 일부만 주고, 자, 다른 것들은 이런 의회 정치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루소는 아까 공화제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양도 불가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자, 홉스가 주장한 거, 왕권은 자,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아까 계약을 통해서 국민을 통해서 국민에게 받았다. 왕권 민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절대왕정 시대에는 뭘 주장했을까요? 왕들이. 그렇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죠. 왕권 신수설.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근데 이 홉스는 그와 달리 왕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법권 우위를 주장한 로크. 자, 여기 일부 양도했지만 입헌군주제지만은 왕은 있지만은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뒀다는 얘기죠. 입법권이라는 것은 의회에 있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왕과 그 다음에 국민과의 관계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든지 정치인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면은, 자, 당연히 그 권력을 준 국민이 그러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의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학습지 8쪽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8쪽에 있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 특징과 한계라는 제목이네요. 자, 국민주권에 기초한 의회 정치와 법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국민주권에 기초한, 자, 이런 것들, 특징. 자, 이렇게 국민주권, 의회 정치,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근대 민주정치와 관련이 있고, 자유와 평등 이념이 확대됐고, 자, 뭐가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쵸. 바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장악했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느냐? 참정권이 그냥 누구에게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진 게 아니죠. 바로 신분, 재산, 성별에 따른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줘야 된다는 보통선거와 그 다음에 1인 1표 제도를 주장하는 평등선거가 제약되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배제되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참정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참정권 확대 운동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죠.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자, 결국 이 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노동자 계층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고 이후에 도시민민, 농민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자, 누가 주어지는 거 아니죠. 여성들 스스로 이런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19세기 중반 이후에. 결국 영국에서는 1928년에 가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21세 이상 여성에게, 모든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게 되죠. 자, 위와 같은 참정권 확대 운동의 결과로 성별, 재산,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 무슨 선거제도가 확립될까요? 그렇죠. 바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보면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자, 무슨 제도가 확립됐다고 했죠? 그쵸. 바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자,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자, 현대사회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함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잘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적 정치적 무관심이 많아져서 결국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접 민주 정치의 어떤 그런 제도로서, 자,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네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